예, 저는 의성군의 건설과 농촌개발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을 한 3년 4개월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소통의 중심에 공무원이 있다. 사실 이 공무원이 이 사업을 다 자주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인 사진이 좀 약간 변태스럽거나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뭔가를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진을 넣었습니다. 예, 첫 번째, 우리 농촌의 모습입니다. 농촌, 참 외롭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농촌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아내가 원래 대구 사람인데, 지금 결혼해서, 제가 결혼 1년 차입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의성에 오면서, 아, 여보, 왜 이렇게 농촌에 다방이 많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방이 많은 이유는 또 장사가 잘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외로운 분들이 농촌의 소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즘 소통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참 많이 쓰시는데, 참 보면은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소통의 자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제가 두 개의 아래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당연히 어떤 모습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우측의 모습이겠죠. 예, 그러면 제가 저만의 소통의 비밀이라고 쓰긴 썼지만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당연히 주민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제 나름대로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그럼 현장에 나가서 권역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무조건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수요일 날에 옥빛골 권역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간이 보시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거든요. 그 다음 목요일 날에는 금마늘 권역 운영위원회 회의가 또 저녁 8시부터 10시 그 외에 또 권역에서 수시로 이렇게 현장에 요청이 있을 때는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2011년도에는 화요일 날에 산수유 권역 회의, 목요일 날에는 3가지 권역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갈 때 조금 이제 좀 계획적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주간 일정표고 요거는 이제 월간 일정표인데 생각보다 공무원이 참 바쁘게 요즘 일이 또 많아요. 포괄보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실 제가 거의 업무를 보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 바쁘고 민원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잠깐 적었는데 저는 의성군의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또한 포괄보조 사업 5개년 계획, 신규 사업 발굴, 현재 또 읍면 소재지 1개, 권역 5개, 기초 인프라 정비도 1개 보고 있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쁘더라도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저번 주에 수요일 날에 이제 제 와이프가 이렇게 순산을 해서 제 아들입니다. 이거 사진은 이제 작년 2011년도에 제가 찍었는 사진인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도 밤에 또 회의 또 가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라고 하거든요. 이때가 시간이 저녁 8시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팬들이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나는 나의 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 현장에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참 나쁜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밤에 또 야간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마을 개발 사업을 위해서 현장에 농어촌 공사 담당자분과 제가 이렇게 또 마을분들과 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또 추진위원회, 물론 이게 다 농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아이디어 발굴에는 참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또 이렇게 전담 교수님 자문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회의 마치고 뒤풀이 사진인데 이런 자리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나면은 이때 안건들을 한번 올려보시면 아마 일사천리로 딱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도 가급적이면 제가 또 참석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주민들과 공무원이 또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이 들어야지 또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아침에 달 보고 출근하고 또 달 보고 퇴근했거든요. 평균 퇴근 시간은 제가 11시, 바쁠 때는 12시까지, 어쩔 때는 새벽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1년 동안 돌리면 제 체력이 어떻게 되겠을까요?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힘든 와중에도 제가 또 보람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업무를 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제가 얼굴을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농촌에 비하면 이런 잘생긴 남자를 어떻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물론 바람 피려고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펜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펜 1호점 만경천 곤약, 펜 2호점 옥빛골 곤약이고요. 예, 펜 3호점 금마늘 곤약입니다. 지금 현재 금마늘 곤약에서 또 저 동영상을 찍고 계신데 아마 이번에 또 회의할 때 한번 또 추진위원 회의 전에 한번 틀어주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펜 4호점 밀성 곤약, 요거는 이제 펜 5호점 산수유 곤약입니다. 저는 그 펜들에 의해서 때로는 아주 고민도 많이 하고요. 한편으로는 무덤덤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웃음이 좀 거북스럽죠. 그러면 이런 팬들의 자세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악플을 달지 말고 담당 공무원을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이 좀 업무가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모자란 부분이 좀 있더라도 무조건 칭찬을 해주세요. 제가 가끔 선진지 견학을 가면은 어떤 권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추진위원장님이나 또는 사무장님이 네,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한번 또 싸우러 가야 돼.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담당 공무원 칭찬해주고 우리 공무원하고 또 소통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2011년도에 현장에 나가면서 그런 현장 확인 내용과 조치 사항들을 적은 사항들입니다. 일단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갔지만은 체크를 해보니까 한 70회 정도 이렇게 현장을 나갔고요. 나가는 거는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되는데 좀 빨리 넘겨드릴게요. 참 줄기차게 나갔습니다. 저는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일지를 다 만들어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야 될까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은 물론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면은 다 마무리되면 다 좋은데, 그럼 언제 어떤 날짜에 이렇게 조치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지를 이렇게 다 모아 보니까, 한 해에 다 모으니까 약 한 권 정도의 이제 책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2011년도 12월 달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 나름대로 있었던 일들을 일지를 보면서 자체적으로 반성도 하고, 내가 또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이제 이 업무를 하시려면은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제 가급적이면 마음을 열고 융통성을 발휘하고자 이렇게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이제 제가 협의를 갔었는데, 권역 간의 사업비 조정 협의를 제가 제일 처음에 해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권역에서 요구 사항이 있으면 빨리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민들 간의 소통 말고 내부적인 소통, 그 다음에 권역 간의 소통의 방법입니다. 저는 현장을 나가면 꼭 이렇게 출장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 과장님과 그리고 계장님이 아실 수 있도록, 이게 다 내부적 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 간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권역 발전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군마다 있으니까 이거를 모든 권역을 다 묶어서 저희 또 군수님이 현장에
참석하셔가지고 회의를 그날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별전 협의를 하다 보니까 꼭 사업을 추진하는 권역들만 모아서 해야 될까? 이것도 아니겠더라.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권역들도 포함시켜서 회의를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비 권역들은 기존의 선행 권역들을 보면서 잘된 점들은 배우고, 또 못된 점들은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예비 권역들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을 때 보다 빨리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발전협의회를 개최하면은 꼭 제가 또 저희 군수님과 또는 이제 부군수님과 결재를 받아서 이러한 회의를 했던 내용들이 다시 사라지지 않고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파트너와의 소통인데, 저희 파트너,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농어촌 공사의 담당자분들과 이렇게 저는 또 가끔 업무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녁에 또 술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간 정보 교류입니다. 혹시 봉화군의 신전봉 주사님 어디 계십니까? 신전봉 주사님하고 저하고는 특히 평일에는 밤 10시고도 전화하고요. 주말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했나? 도의협의는 또 잘 받았나? 안 박시더나?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는 또 자료 한 거를 같이 공유도 하고, 또 최근에 문경에도 이렇게 남주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자주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군간에도 협의 보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드백과 성과 관리 부분인데, 요즘 포괄 보조 사업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분들이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물론 저도 머리가 아프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성과 목표나 지표, 일자리 창출, 주민 만족도, 이런 것들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빼내야 될까 참 많이 고민하실 텐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사소한 거에서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옥빛골 권역에서 서울의 동대문 굿모닝 시티에서 저희가 또 농산물 판매를 했는데, 여기서 한번 실적을 빼내보자 그래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석을 하신 추진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판매했는 것들 중에서 또 어떤 부분들이 많이 팔렸고, 잘 안 팔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안 됐으며, 행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개선돼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다 설문지를 회수해서 저녁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밤 10시에 또 작업을 하면서 저를 미소짓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좋았지만, 제가 주말에도 저희 과장님과 계장님이 해서 현장에 나가서 다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또 10시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점이 참 많더라고요. 농촌 지역개발 사업은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특히 농어촌 공사나 지자체에서도 실제 이 부분이 3D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피하는 부분인데, 사람이 사업의 성공 요건이고 또한 주민 주도형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형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지자체와 농어촌 공사 직원이 자기 희생과 업무 추진력이 더 필요하고, 현장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민들과 정을 돈독히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제 권역 사업이 자꾸 늘어나가는데, 이런 권역 사업들이 지역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아마 좀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농식품부의 사무관님이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진이 아프리카의 그런 사진인데, 이 길이 끝이 없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고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그런 지자체와 추진위원장님께서는 단통하고 계시는 권역들이 다 같이 잘 성공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부족하지만 지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진 3단 권역 추진위원장 강성국입니다.
일명 그 11형 마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이야기는 사실 저희 권역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이나 자랑할 만한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역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역은 4계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계리. 인구수로 보면은 약 한 500명 정도, 가구수로 보면 한 200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중간 점검에서 우수 권역 선정을 받은 권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권역 사업을 맡아서 운영해 오면서 사실은 몇 가지 사실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는 것을 사실은 권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시작은 전에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마을 이장을 맡고 추진 연장을 맡으면서 사실은 센터 부지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2007년도에 센터 부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센터에 지금에 갖고 있는 센터 부지가 사실은 예전에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료 창고였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를 매입을 해뒀다가 우리가 권역 사업이 들어오면은 센터 부지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매입을 추진했었는데 이걸 필요로 하는 개인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창고 부지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있어서 이걸 매입하는데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걸 개인이 필요로 하는 개인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권역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지니까 권역 차원에서 매입해야 되겠다라고 설득하는 데만 약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저는 술을 할 줄 모릅니다만은 그분하고 몇 차례 술자리도 같이 하고 참 술에 취해서 집에 엎혀도 와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분한테 양보를 얻어내고 권역을 위해서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권역사업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센터 부지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들 권역에는 지금 금강숲길이라는 탐방로가 있습니다. 구기림 관리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권역 내에 있는 자원입니다. 저희들 11형 마을에서는 11형 옛길이라 부르고 구기림 관리소에서는 금강숲길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사실은 저희 권역 내에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구기림 관리소에서는 사단법인 울진숲길이라는 그런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위탁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사전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타 기관과 이런 협의는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고 거기에서 결과까지 도출을 해야만 권역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아무리 우리 권역 내 자원이지만은 타 기관과 그런 협의가 충분치 못하면은 활용할 수 없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권역에서도 혹시 이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게 있다라고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사실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었어요. 소득 사업 부분이었었는데 사실 이거 상향식 사업이다라고 누구나가 다 맨 처음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은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득 사업 자체를 권역 사업 하기 이전부터 저희들은 소득 사업들을 몇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개인이 그 어떤 그 소득 사업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목판 형태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소득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울진군 북면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주변 지역 지원을 받아서 소득 사업들을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 사업하고 우리 권역의 소득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더더욱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기존에 하고 있던 우리 그 시설 하우스에다가 소득 사업을 추가로 이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있는 여기 그 시설 하우스들이 재배되고 있는 작물이 산채 곰치 나물입니다. 곰치. 그런데 시설 하우스만 있었지 작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저온 저장고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득 사업으로 그런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사업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다른 사업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작업장, 저온 저장고 하는 시설들을 다 갖춰버렸어요. 이 사업 추진을 권역 사업을 하는 도중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꼭 필요로 하는 사업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사업이 연기되고 또 그러다가 지난해 중간 점검을 받으면서 그러면은 이 소득 사업은 그 사업 변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요 사업 아니더라도 그러면 권역에 소득 사업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외에도 소득 사업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사업들도 실제로 준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우리 3단 권역은 이렇게 전부 다 잘못된 부분들만 있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느냐? 자랑거리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1억 마을 운영은 이렇습니다. 추진회의를 하면은 주민 누구나가 다 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위원이 안 되더라도 누구나가 다 회의에 참석해서 다 같이 회의를 할 수 있고 지나간 회의록을 다 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는 추진회의를 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을별로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주민들 앞에서 회의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추진회의를 해왔었고 그리고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혹시나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 결정은 회의를 통해서만 결정이 가능하다. 어떤 위원장이나 다른 한두 사람의 그런 영향으로 사업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모든 건 회의를 통해서 다 결정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권역 우리 11억 마을이나 지자 울진군 아니면은 컨설팅 업체, 농어촌 공사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추진회의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자랑으로 여기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축제. 그런데 이 축제는 어떤 기획사나 이벤트사 이런 참여 없이 순수 100% 주민 참여형 축제입니다. 처음 기획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연, 연습, 공연 모든 걸 지역 주민 스스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를 하면은 한 해, 두 해 이렇게 자꾸 해가 거듭될수록 주민들의 역량이 높아질 수 있고 또 이런 축제를 함으로 인해 갖고 지역 주민들이 결집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가져오고 그리고 지역 권역민들의 화합과 단결에 가장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런 축제가. 그래서 이런 축제를 지역민, 권역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색깔이 있는 마을에서는 사실 우리
권역에는 이 자원들이 내성 행상 불망비라든가 뭐 아니면은 지금 그 마을 유래에서 나오듯이 이제 성황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 자원을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어갈 것인가,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이건 그 이제 상당리에 있는 성황당인데 이런 것도 우리 권역의 문화로 만들어가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황당 당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20회 거듭하고 있는 권역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20회입니다 벌써. 그래서 그런 문화를 계속 개성 발전시키는 것이 이런 우리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또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면은 공동체 활동 중에는 교육, 문화, 소득 사업, 체험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공연입니다. 공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공연이고 체험이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연 중에는 이 바지개 놀이라는 좋은 문화 콘텐츠가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를 지역 권역민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분여회, 청년회 이래 해서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 연습할 때 연습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더라. 그게 바로 축제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일 축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권역민들이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걸 갖다가 외부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보람되고 즐거웠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소득 사업, 체험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체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느낀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시설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물론 마을 리더뿐만 아니고 권역 주민 전체가 조금 더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역량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오늘 두서없는 제 말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권역에도 꼭 지금 가진 열성과 노력으로 꼭 성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 남해군의 앵강다수권역의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상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저보다 훌륭하신 추진위원장님 및 그리고 사무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조금 있다가 조언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혹시라도 처음 오신 신입사무장님들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돌아가시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섰던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20년 그리고 도시생활 20년. 도시생활 20년 동안 정말 그 도시의 편리함을 만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명예퇴직과 동시에
남편의 고향인 남해로 기촌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골에 가면 어떠한 문제와 갈등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왔습니다. 남편의 고향인 남해, 정말 바닷빛깔은 에메랄드빛에다가 산과 들이 너무 잘 어우러져 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오자마자 남편은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고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농촌 생활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 생활에 정말 그 편리함에 철저히 젖어 있던 저의 삶은 기촌한 지 얼마 안 돼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제가 기촌에서 한 1년 동안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요, 시골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시골에서 가족들과 잘 적응을 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우연한 기회에 정말 농촌마을 종합개발이라는 사무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사무장이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이라는 이 직업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또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을 시작을 하고 사무장이 된 뒤 다양한 사람들을 접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타 지역 사무장님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을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들과 추진위원장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저 스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 사무장은 마을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도와 농어촌을 좀 더 살기 좋게 하고 활기찬 곳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저 스스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사무장이 하는 일들 중에요, 교육 대상 확립이나 아니면 대상 모집, 그리고 방문객 응대, 권역 소개, 그리고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는 문서 관리나 홈페이지 관리.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을들 간의 갈등,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중간자 역할. 이 사무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거의 원더우먼 수준이에요. 정말 이런 많은 일들이 사무장님들이 하시는 일인데 저도 중간중간 힘들어서 이 일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현재 저희 권역에서는 지역 활성화센터 건물과 병영체험막사, 신전숲 휴양촌, 그리고 어울림 광장 등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이 완비된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객, 농어촌 견학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센터에서 저는 때로는 시설 관리자도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청소부 역할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안타까울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제가 시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주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무장이라는 자리를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직도 권역에서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말 지금 5년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권역의 운영 방식이
권역 운영의 몫이 아닌 사무장의 몫으로 자꾸 돌아오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운영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권역 운영의 주체는 권역 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이 사무장의 업무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새로 오신 사무장님들 겁먹으시면 안 되고요. 잘 보십시오. 사무장은 추진위원장이 절대 아닙니다. 사무장은 권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무장은 언제나 중립해서 행정과 주민의 연결 매체가 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저도 저희 권역에서 이렇게 주민의 역량을 키워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권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권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곳으로서 경관이 정말 빼어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작 초기에는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권역 사업하는 권역 중에서 저희 권역이 가장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 마을들 간의 갈등,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 행정과의 마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타깝고 힘들고 이래서 일을 그만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 권역은요, 중간평가에서 우수권역,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권역, 그리고 지난 연말 마을 가꾸기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영광이 어떻게 저희 마을에 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행정, 주민, 그리고 이 두 곳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무장과 삼위일체만 되신다면 사업 추진 분명히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권역도요, 처음 계획 수립 당시에는 사업 자체가 5개 마을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일명 나눠 먹기식의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끝나기까지 정말 많은 교육과 회의, 토론. 저희는요, 회의 때마다 멱살 잡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이 시작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나가서 많이 보고 배우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5개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시려면 주민의 의지와 주민의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위원회 및 사무장의 노력과 행정 및 공사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담당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 등 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정말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의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키듯이 여기 계신 추진위원님과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분들,
그리고 사무장님들의 작은 노력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논어촌을 밝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의 참으로 값진 경험담을 들으셨습니다. 각자 맡은 일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선배 권역님들의 위원장님 또 사무장님 공무원들의 소중한 경험이 여러분의 하나의 미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후 10분간 쉬었다가 주식회사 명소 IMC 황길수식 박사님이 진행하는 토크쇼가 진행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민 참여형 농어촌 지역개발이라는 게 화두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주민이라는 용어하고요, 참여라는 용어와 농어촌이라는 것과 마지막 사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넘어갔는데. 자, 사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누가 할 것인가, 누가의 대상이고요. 참여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고 계획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계획할 것인가. 농어촌이 자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모든 시범 사업에는 사업이라는 레테루가 붙어 있던 것처럼 이것은 결국 뭡니까? 경영하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분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이 바로 사업에 대한 목적과 목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쁜 시간을 내셔 이 자리에 와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또 왜 오셨습니까? 물론 농촌 지역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오셨을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이 얘기는 왜,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이 당위성과 목표에 대해서 같이 또 먼저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제도를 또 만들고 시행해 나가는 우리 행정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이 농촌 지역개발 사업을 왜 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먼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말씀드릴 저는 경북도의 농촌개발과장 배용수입니다. 먼저 그 복잡하고 어려운 그 농촌 지역개발 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주민들,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의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우리 과거에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면서 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은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화, 복지, 의료, 교육, 그리고 기초 인프라, 이런 모든 것들이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해하시겠지만은 과거의 70년대 고향마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달라진 게 크게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촌의 젊은 인력들이 전부 다 도시로 빠져나가고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공동화, 농촌 공동화 어떤 그런 현실까지 부닥치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보면은 우리 농촌 지역은 노령화율이 여기서 말한 노령화율은 뭐냐면은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입니다. 이게 한 55%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 애기 울음 소리 듣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전에 농식품부에서 그 설문조사했는 걸 봤습니다. 과연 젊은 인력들이 농촌을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소득이 없다. 그리고 생활하기 불편하다. 그리고 또 도시민들 대상으로 또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 게 봤어요. 그거 보니까 이유 똑같습니다. 소득이 없다. 과연 내가 농촌에 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불편하다. 아무런 의료시설도 없고 교육시설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고 과연 그런 농촌에 가서 깝깝해서 살 수 있겠는가? 어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행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소득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도로도 많이 확충되고 해가지고 전국이 거의 일일 생활권 이쪽으로 묶이고, 그리고 이제 주 5일 근무제, 어떤 이런 경향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없던 말이 생겼습니다. 5도 2촌, 어떤 때는 뭐 4도 3촌 이런 말도 생기더라고요. 이런 경향에 맞춰 가지고 우리 농촌을 과거의 어떤 생산 공간이 아닌 어떤 다기능의 어떤 복합 공간으로 만들고자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뭐 농촌이 관광, 체험, 휴양, 그야말로 또 뭐 요즘에는 전원마을 사업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어떤 전원에서 살고 싶다, 그런 어떤 사람들의 욕구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경향에 맞춰가지고 우리 농촌지역 개발 사업이, 물론 뭐 그전에 정주권 사업이다, 오지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2006년도에 전원마을 사업, 이런 어떤 일련의 농촌지역 개발 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어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우리 농촌에서도 농촌의 어떤 특유한 자원을 가지고 한 소득으로 연결해보자. 그야말로 도시민들하고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농촌을 이탈하고 들어오기 힘들었는데,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소득으로 연결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농촌지역 개발 사업이 생겼고, 그리고 생활하기 어떤 불편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이 사업이 생겼고요.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은 우리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그리고 소득 창출, 그리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 활성화, 저는 이 세 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시와 농촌이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거 2003, 4, 5년도 해 나갔던 정주권 기반 사업이라든가 오지 사업처럼 단순히 그냥 기반 개선, 기반 조성 사업에서 이제는 주민과 또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뭔가 상상하고 또 이것을 실현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 자체를 자원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도시민들까지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현장에 가보면은 이런 사업에 대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사례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송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행정적, 제도적인 목표도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보조 사업은 갖고 있는 목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적인 목표도 있는 반면에 해당 지역에서 추구해야 하는 목표도 분명히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봐서는 이 정책의 이해로부터 사실은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이 사업이 주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하고 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인데요. 이게 크게는 보면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일반 농산노촌 개발 사업의 한 유형입니다. 일반 농산노촌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뭐냐면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을 만들어주자는 게 여기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오신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과 권역 단위 종합 사업은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이 분명합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 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인프라를 개선하자는 게 여기 핵심입니다. 권역 단위 사업은 뭐냐면 권역의 활력을 높여주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활력을 무엇으로 높일 것인가? 그 컨텐츠가 소득도 있고 문화도 있고 체육도 있고 복지도 있고 다양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업의 기본적인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전체적인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는 대부분 사업 초기 단계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진행 중인 권역도 많으실 텐데요. 아마 적지 않게 어려움
도 가지실 걸로 믿어 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획 수립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지 그 내용을 송 교수님 계획하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왜 주민 참여형 농어촌 지역 개발이라는 게 지금 이슈화되고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상향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상향식이 나오게 되었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농업 농촌에 관련해서 다양한 지역 개발이나 정책들이 시행되었었는데 중앙정부 주도로 그런 소위 말해서 하향식을 하는데 이 돈은 많이 썼고 사업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의 문제가 달라지는 게 별로 없더라. 이게 전문가들이나 행정부처에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농업 농촌의 문제는 달라진 게 없느냐? 왜 농어민들은 만족을 못 하느냐?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농업 농촌이 스스로 농어민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자 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 이 동력이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동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바로 그러면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마을 만들기를 할 때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하면 이 동력이 확보되고 유지되지 않겠느냐라고 측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상향식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상향식을 도입을 하게 됐는데 오늘 또 이제 여기 올해 신규로 된 지구도 있고 뭐 1년차 된 지구도 있는데 이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권역단위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처음에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계가 소위 말 우리 전문용어로 말하면 기획 단계입니다. 그냥 스케치를 하는 거거든요. 스케치를 했는 걸 갖고 내가 이게 확인을 하려니까 잘 안 되거든. 내만 알아보고 옆에 있는 동네 사람 못 알아보고 행정이 못 알아보고 옆에 주민이 못 알아보니까 이게 같이 알아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좀 구체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해서 함께 갖고 가야 되는 것이 계획인데 그게 계획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업의 본질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권역이 어떻게 하면 활력을 높일 수 있을까? 즉 우리의 삶터와 일터와 놀터인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필요 조건을, 기대 수준을 어떻게 충족해 줄 수 있을까가 사실은 핵심인데 그러면 그 출발이 뭐냐?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에서부터 계획은 반드시 출발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주민의 요구를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때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시행되어져야 되는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 출발선상이 되면 저는 또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계획은 다 기능적으로 다 부분적으로 고려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 단계에서 보면 실행 단계나 운영 단계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한 개 지어도 거주자 입장에서 짓는 거와 구경하러 온 사람 입장에서 체험시설 한 개 지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운영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거 건축을 집이 짓자. 막상 지으려 보니까 그 설계대로 안 된다. 소재가 안 되고 방법이 없다. 비용이 안 맞다.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적으로도 처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히 논의할 때 시간과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하면 다기능적으로 다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면 진행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경영학 분야에 있어서 그 비율을 보면요. 시간과 비용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사례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고객으로부터 주민의 요구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다기능적으로 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완료 후에 운영까지도 고려한
계획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사람에서 뚝딱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잘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여건과 방법을 우리가 좀 소홀하게 다루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또 정리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계획이라는 게 단순히 계획이 아니라 기획 단계와 계획 단계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기획 단계는 감표트야, 감. 아, 이거 하면 좋겠어 라고 여길 수 있는 감에 의존하는 아이디어들이 기획 단계라고 하면은, 계획 단계라는 것은 이 감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또 타당성 있게 정리하고, 그리고 정리했던 것들을 지도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을 구성원 전체가 다 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놓는 게 바로 계획이다. 예, 뭐 이 정도에서 계획 쪽은 좀 정리를 하고요. 결국 이제 또 계획을 하다 보면은 무엇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센터면 체험관이 하는 것처럼 센터 체험관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농촌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럼 농촌 지역 개발, 우리 권역단이든 또 읍면 소재지든 개발을 하고자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될 것인가? 남 하지 않았던 거 뭐 다양한 것들을 해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 농촌 개발 또 마을 개발의 재료, 자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 사무장님 말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을이 꽤나 오래됐죠? 사업을 맡으신 지. 예, 6년째 되고 있습니다. 예, 6년. 그럼 6년 전에 마을 계획이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들어오고 했을 텐데, 만약에 사무장님이 요번에 말입니다, 또 예산이 하나, 또 좋은 사업을 하나 수주를 했습니다. 새로 마을 계획을 한번 세운다. 아니면은 다시 시간을 돌려가지고 말이야, 한 3년이나 5년 전으로 돌아갔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한번 개발을 해볼 수 있을까요? 또 아니면 다른 마을들한테 좀 조언해주고 싶으신 말씀들 한번 좀 들려주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현재는 다른 사업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기존에 들어있는 사업을 탄탄하게 반석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는 저희는 사업을 안 받을 예정이고요. 자원이 없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커뮤니티 센터 자리가 예전에 군부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소 자체도 군부대 내부반 시설로 지어놓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남해군의 장교로 이렇게 퇴임하신 분들이 조직이 계세요. 그분들을 도움을 받아, 군부대 체험 이래서 수련원 비슷하게 학교마다 받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마을의 자원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남해에 들어와서 살면서 자원을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시는 분이 여기에 계세요. 여기에 이번에 권역 단위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시고 그 전에 체험마을 하시던 분이신데, 자원이 없다가 아니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 마을에 계속 해왔던 것들이 어느 중간에 끊긴 걸 복원을 하셔서 굉장한 체험 갤러리로 만드시려고 사람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제가 어느 권역이든 가보면은 우리 권역은 이 사업을 해도 경관도 안 따라주고 거리도 없고 해도 될까? 이러세요. 그런데 속속들이 마을로 돌아가셔서 자기 마을만 한번 생각하셔서 다시 모아서 다음에 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셔보면 분명히 자원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이 하는 자원이 아니고요. 그 권역 내에, 그 마을 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적지 않은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갈등들 또 어떤 한계에 직면하고 또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행정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지도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갈등, 특히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데는 공적인 영역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군에 지금 앞서 영천 시장님도 9개 하는 것을 굉장히 큰 자랑으로 말씀하셨는데 9개 하시는 것은 90개의 고민을 또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갈등들 행정에서 많이 봐오셨을 텐데 예. 어떻게 교통정리하셨습니까? 우리 그 도에서는 지금 현재 그 우리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을 한 112개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도 그 숫자만큼 많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보면은 이제 갈등도 여러 가지 그 관계에서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주민과 주민 간의 어떤 갈등. 이 사업을 보통 보면은 어떤 한 건에게 그 저는 그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실제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면은 갈등이 주민과 주민의 어떤 갈등, 그야말로 그 이 개발 사업이 보면 진짜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람이 그 지역의 주민들 머리를 맞대고 똘똘 뭉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부 소수에 의해 가지고 끌려가는 경향이 많은 건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좀 시끄럽습니다. 그 소수가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 내에 이제 많은 또 부분이 보면은 저 사업 과연 될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 뭐 한번 해봐라, 그 좀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사업의 그 주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분 그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런 주민 간의 갈등은 우리 주인 주체가 그걸 안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설득과 유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제 관에서는 어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은 우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 사업의 주체분들께서 그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의 한 100개에 가까운 권역들을 관리하시다 보니까 이제 해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갈등 구조에 대해서는 꽉 꿰차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두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네요. 결국은 규모의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갈등, 그리고 제도나 지침의 틀에 벗어나는 상황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갈등, 이런 두 가지 갈등 부분들이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끊임없는 대화, 타협, 노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장님 어때요? 마을에서 끊임없이 대화, 타협하면 좀 해결됩니까? 끊임없이 대하고 교육하고 하면 해결은 됩니다.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하시는 전국의 어느 권역이든 간에 그 어느 시골이든 간에 시족사회에 거의 집성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당숙이고 삼촌이고 작은아버님이고 고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들어와서 이제 마을들 간의 갈등이나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면 작은아버님도 안 보이고 당숙도 안 보이고, 그런 과정이 어느 권역은 이만했으면 어느 권역은 요만하다는 작게 갈등을 겪는다 뿐이지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 분명히 있으십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한 집안의 부부가 가정을 꾸려나가도 끊임없이 싸우는데 이 사업이 뭐 몇 개 마을을 묶어서 권역 단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때는 처음 겪은 갈등이 마을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여기 리더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리더분들이 교육을 철저히 받으셔서 이분들부터 변화가 생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 추진을 하시지, 안 그러면은 갈등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다가는 이 사업 들어와서 안 하니만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민폐 비슷하게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결과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5개 마을에 분산되어 있던 사업을 한 곳에 집중화시키면서 조용할 수가 없겠죠. 예.
저희도 심한 말로 회의 때 119차가 올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도 싸우십니다. 운영위원회를 하시면. 근데 그 교육이란 효과가 대단하더라고요. 싸움의 내용이 달라지셨어요. 처음에 싸우실 때는 우리 마을에 뭐 좀 더 해야겠어 하면은 무조건 안 돼, 절대 안 돼 이러셨던 분들이 지금은 만약에 회의를 하신다면 어떤 거를 건물을 하나 짓든 뭘 하나 짓든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앞으로 활용도가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소득을 내서 유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만 나오면 몇 평을 지을 건가 갖고 싸우고 계세요. 회의 내용이 달라진 거죠. 예.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도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는 게 그건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회의 시간에 싸웠다고 돌아서서 안 만나시면 안 되고요. 차절을 가시든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이 굉장히 앞에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든 이유가 그분들이 앞장서서 찾아 나서야 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선 먼저 5개 마을의 리더분들이 교육을 통해 변화를 가지시고 그리고 각자 마을에 가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부 싸움 한번 했다고 각방서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살부비면서 살아야 된다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송 교수님 어떠세요? 그 갈등 상황을 많이 보셨을 텐데. 아까 앞에 두 분이 방법론에 대해서 결론을 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인트로 부분에서 이 생각을 바꾸면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그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인식을 바꾸면 됩니다. 저는 갈등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일방으로 사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징조죠. 그 다음에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문제는 이 갈등을 우리 어떻게 공유를 해서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갈등은 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사실 제가 이게 경남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경남 18개 시군 전체를 제가 모니터링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농식품부에서 우리 중간 모임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정의됐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언급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어떤 있느냐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일단은 사업 추진 사항이 공유가 안 돼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모니터링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권역 사업은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가 되니까 이 논리가 안 맞다는 거죠. 그게 또 갈등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민의 참여가 낮으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참여도 안 하고 이렇게 태클이 우리 용어 맞나요? 태클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추진위원과 주민 간의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 간의 갈등도 생각보다 심하다. 이런 데이터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참여 예정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혹은 중도 이탈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사업을 할 때는 주민 간의 분배나 공유의 불균형에 의해서 오는 갈등이 많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표적으로 오늘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센터 같은 이 부집 위치나 변경에 의해서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갈등의 유형인데요. 갈등의 유형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지금까지 쭉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또 다양하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시간이 또 제약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 참여 단계, 그리고 갈등 한계, 그리고 극복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봤었는데요. 결국 이 마을 단위, 권역 단위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정말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기획과 계획 단계를 거쳐가면서 또 그 계획 단계에 정리된 내용들이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성이나 활용 가능성을 한번 짚어봐야 되고 또 토지 이용에 대한 가능성 부분들이나 또 규모 측면에서의 자부담이라든가 맨 마지막은 실제로 그 건물이 또 시설들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유지,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 중에 갈등도 생겨나고 또 극복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면 답일 수도 있고요. 또 열쇠라면 열쇠랄 수도 있는데 저는 결론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답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단위 사업이든 이 권역 단위 사업이든 이렇게 할 때 하드웨어 못지않게 교육과 역량 강화 중심으로 하는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때에 따라서는 야,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말이야 기본계획 수립 전부터 먼저 하자. 먼저 해서 교육도 받고 견학도 다니고 좀 준비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우고 하면은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네 분의 패널들이 참여하셨는데 아마 공이 사람에 대한 중요성은 다 강조를 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또 중요한 또 아이디어들이 있으실 테고요. 또 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혹여 못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러시면은 마지막까지 첨언해서 마지막 코멘트를 한번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사람이 이 결론이다 했는데 저 100% 동의를 합니다. 결국은 주민 참여형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참여 모든 주체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 역량이 강화되었을 때 비로소 내발적 자립화가 가능합니다. 실제 제가 사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더라. 이 연관관계가 있다는 제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답은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초 역량 교육에서부터 전문 교육까지 이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 이게 우리 농촌 사업에 있어서 특히 이 사람 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지역 문제나 농어촌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치가 하나 있는데 이걸 소개를 하면서 제 의견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마을은 이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거든요. 이걸 우리가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농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 사업에 함에 있어서 절실한 저는 가치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선진화도 주요한 가치이지만 저는 선진화 못지않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이 공진화입니다. 함께 가면 우리가 멀리 가고 지속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문화와 이런 가치를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대단한 어록이 나왔는데 계속 회자가 되고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맞죠? 아프리카 속담. 오늘 아마 콘서트에서 이 대목 하나는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다 하나 덧붙여가지고 말입니다. 하나 답을 여러분들께 한번 내보십시오.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즐겁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내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 마지막 우리 사무장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즐겁게 가고 멀리 가고 하시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는요, 여기 오신 분들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리더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지 않으시면요, 이 사업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훌륭하신 리더분들께서는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셔서 멀리 즐겁게 다 같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을 만들기 희망 콘서트 이것으로 마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도 군민 전유성입니다. 요즘에 청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미나리가 맛있기 때문이죠.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청도 미나리를 상징하는 색깔의 옷을 우연히 입고 왔습니다. 일부러 입고 온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할까요? 괜찮나요? 네. 저는 지금부터 햇수로 6년 전에 청도로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방송을 그만두고 어디 가서 살면 좋을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우연히 청도를 들리게 됐고, 그래서 청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도에 내려와서 사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지긋지긋하게 물어보는 게 청도가 고향입니까? 청도에 연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고향도 아니고 연고도 없다 그러면 그 왜 하필 청도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사실 얘기하자면 그냥 지나가다 좋아서 왔습니다 이러면 좀 시시하게 생각해. 사실인데 좀 뭔가 드라마틱한 게 있었으면 이렇게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청도로 오시게 됐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 아버지 유언입니다. 그럼 표정이 그러면 그렇지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래서 유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한 6년 반 동안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장남인 저를 불러서 내 손을 꼭 잡고서 아무 데서나 잘 살아라. 그래서 청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준 대로 저는 청도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청도에서 철가방 코미디 극장이라는 공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도에다 코미디를 하겠다는 공연장을 처음 하겠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기에 도대체 누가 오겠는가 제일 먼저 그 의심을 하시고 거의 다 반대하시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선거 권역 담당하신 분이랑 제가 설명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셨죠? 텔레비전에 나와서 제가 웃기는 거 본 사람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잖아요. 제가 활동할 적에 심영래, 서세원, 최양락이, 김영건이 숱한 개그맨들이 있었지만 걔네들만큼 제가 못 웃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다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을 직접 봤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술도 같이 마시자, 집에서 잠도 자고 가라, 우리 특산물이 이거니까 같이 놀자, 이러면서 어떨 때는 윷놀이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놀다 보니까 제가 너무 고마워서 코미디를 좋아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전부 다 코미디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 TV에서만 코미디를 봤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코미디만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을 만든다면 도시에는 많으니까 농촌 지역에다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다 실제로 만들었더니 많은 분들이 작년 5월 달에 개관을 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한 달에 1,600명이 다녀갑니다. 그리고 티켓 링크라는 대로 꼭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티켓 링크에 예약
하시러 들어오셔서 랭킹이라는 데를 이렇게 보시면 티켓 링크라는 데가 전국의 공연물을 한 300개 정도 소개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랭킹 치면 이번 주까지 28주째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약 1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박수까지 쳐주시니까. 공연장을 이렇게 하나 만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온다는 걸 저는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다니면서 몸소 체험했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전혀 관계없는 공무원 중에서 좀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다 해가지고 손님 좀 들겠어 이 한마디만 하면 공사가 중단이 되고 50평짜리 짓는데 1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난 거기다 정부종합청사 짓는 줄 알았어. 그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손님이 올 것 같냐? 라고 얘기하면 중단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저는 이 계통에서 40년을 일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문가로서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공연장을 지어놓으니까 많은 데서 와서 보시고 또 공연장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한 데가 한 5군데 되고 한 번 와서 말만 꺼낸 데까지 합해보니까 11군데가 와서 공연장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뭔가 하나 생길 적에는 남들이 안 하는 거, 다른 데 없는 걸 만들어야지 그게 되는 것이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뒷담 맞추면 역시 1등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던 거 찾아보고 안 하던 게 뭔가 끊임없이 찾아봐서 만들어야 되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도 안 하던 거 하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볼 생각 좀 해야 되는데 대개는 전례가 없다 그래가지고 안 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전례를 만드는 것은 예술가들이 만드는 것이고 그걸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건 공무원이지 어떻게 전례만 찾아다니면서 하냐.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 하던 걸 이렇게 좀 자꾸만 장려하고 찾아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가 있었어요. 그 보물섬이라는 만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 중에 10년 뒤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20년 뒤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했던 그 만화에 나왔던 이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구할 적에는 꼭 만화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소개해준 만화가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가들의 상상력이 일반인들의 상상력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들이 오늘날 현실화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건 전례가 없다. 하면 될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계속 생각하면 세상에 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청도에서 초복날 개나 소나 콘서트를 하자고 했을 적에도 사실은 다 반대를 했어요. 누가 오겠냐? 제가 그 개나 소나 콘서트를 만든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였습니다. 최유라하고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최유라가 생방송을 하는데 막 울면서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애가 아파서 병원에 밤새고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방송 끝나고 또 가야 된대. 그 나는 걱정스러워서 큰 애가 아프냐 작은 애가 아프냐 그랬더니 큰 애하고 작은 애는 유아가 있다는 거야. 그럼 누가 아픈데? 그랬더니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가 아프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황당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황간에 공연을 갔다가 생후 2주일 된 조그만 고양이, 야생 고양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지나가니까 인기척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던 그 고양이를 한 마리 주워가지고 와서 집에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서 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고양이를 보고 귀엽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야생 고양이가 산에 살면 병원에 갈 일도 한 번도 없을 텐데 내가 왜 데리고 가냐 그랬더니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병원에 가서 뭐 주사도 맞추고 해야 된다. 막 그래서 제가 가축병원을 찾아다녔더니 영등포 쪽에 가축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 가축병원은 다 없어지고 동물병원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격상이 돼 있어. 그래서 동물병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개를 키우면서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 늦둥이다, 우리 집 막둥이다, 우리 집 셋째다, 또 우리 집 할매다. 그 왜 할매냐? 이 조그만 강아지가 그랬더니 11살 돼서 할머니라고. 그래서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청도로 이사 와서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청도는 소싸움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옛날에 개 얘기가 생각이 나서 최일호한테 제가 농담을 한 번 했어요. 야, 개새끼를 그렇게 가족처럼 키운다면 개도 이제 문화생활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냐. 개가 두 발로 잘 서는 놈은 발레도 좀 가르치고, 개새끼라고 언제까지 개헤엄만 치게 하겠냐. 수영코치를 하나 붙여서 개구리 헤엄도 치게 하고 배영도 가르치고, 좀 안 하던 걸 좀 가르쳐보면 어떻겠냐. 꼬랑지를 잘 흔드는 놈들은 붓글씨를 꼬랑지에다 가르쳐갖고 난초도 좀 치게 해보자, 이런 농담했던 게 생각이 났는데, 청도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청도는 소싸움으로 유명한데 이거 뭐 이런저런 하다가 개나 소나라는 말을 찾아내겠어요. 개나 소나라는 말이 우리말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때 쓸 적엔 늘 안 좋을 적에만 씁니다. 개나 소나 다 하고 자빠졌네. 개나 소나 하고 있네. 이놈이 뛰니까 저놈도 하고 개나 소나 다 하네. 안 좋은 걸만 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완견을 위한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개나 소나 콘서트라고 제목을 짓고 전국에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 데리고 와서 개한테도 문화생활을 좀 시킵시다 라고 여기저기 방송 인터뷰를 했더니 인터넷에 막 욕이 쏟아지는 거예요. 전유성이하고 최양락이 이 새끼들 보신당 조회해갖고 전국에 맛있는 집은 다 찾아다니는 새끼들이 무슨 개를 위해 음악회냐. 정말 막 지저대는데 정신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의 수의사협회, 또 유기견협회, 동물애견협회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제가 보신탕 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보신탕을 끊겠다고 선언을 하고, 제가 선언한 것 때문에 보신탕 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유기견 협회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저를 얼싸안고 막 울고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동물신문에 전유성 보신탕 끊겠다고 선언.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 맛있는 보신탕을 끊고 이제는 국물만 먹습니다. 국물만. 깻잎만 건져 먹습니다. 그래서 개나 소나 콘서트라는 걸 하는데 이름은 좀 우스꽝스럽지만 음악은 제대로 된 음악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69인조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게 됐어요. 69인조 오케스트라 연주가 나오면 야, 난 클래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걸 들으면 이상하게 잠이 온다 하시는 분들도 야외에서 69인조 오케스트라 음악 소리가 쫙 나오면 정말 뿅 갑니다. 아, 이래서 베토벤이, 모차르트가 이놈들이 그래서 위대한 음악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7월 28일 날 중복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집에서 키우는 개를 꼭 데리고 오셔서 개한테도 음악을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개가 없으면 못 옵니다. 그러나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개를 여러 마리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랑 같이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는 방법. 두 번째는 그래도 내 주위에는 그렇게 개 키우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주위를 잘 살펴보면 생긴 모습은 사람인데 하는 짓이 개 같은 놈들이 있어요.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찾아보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알아보기 쉽게 올 적에 꼭 오른손으로 잡고 오셔야지 보면서 아, 이놈이 개 같은 놈, 여기가 데리고 오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 하던 걸 하면 불안해하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남들 가는 대로 가면 중간은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야야야, 중불나게 나서지 마, 남들 가는 대로 가면 중간은 가, 그랬지만 그렇게 해서 중간 갔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남들 가는 대로 중간을 갔더니 중간이 너무 빵빵해져서 그게 막 터져버려. 그래서 자연도태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동쪽으로 갈 때
미친 척하고 서쪽으로 한번 가면 아무도 따라오는 것 같지만, 따라오지 않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이 1등이다라는 거 알게 되면 혼자 가니까 1등이야. 그 다음에 2명, 3명 쫓아오기 시작하면 대장이 되더란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회수 선배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놀러 갔더니, 전영, 그거 참 재미나는 국어 시험이 있었대. 초등학교 3학년한테. 그거 찍는 거 굉장히 신경 쓰여요. 찍지 마세요. 네. 신경 무진장 쓰여요. 이 찍으면 우리 막 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욕이 안 나와요. 그래서 놀러 갔더니 초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 하면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결심을 했다가 며칠 만에 흐지부지 관두는 걸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반 아이들 33명 중에 32명이 작심삼일 이랬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작 쓰고 가로치고 삼 쓰고 가로치고 일 하면서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을 쓰시오 그랬더니 다 작심삼일 그랬는데 딱 한 명만 작은 삼촌 썼다는 거예요. 야, 작은 삼촌이 술 끊겠다고 그랬다가 술 마시고 들어왔다가 야단 맞는 거 봤지? 담배 끊겠다고 그랬다가 베란다에서 담배 피다가 지네 엄마한테 혼나는 거 어저께 밤에도 봤지? 야, 새해가 되니까 선생님이 아는 문제도 내주는구나 하고 자신 있게 썼는데 그걸 틀렸다 그러면 걔가 얼마나 학교 가기 싫겠어. 여러분 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만 학교 가기 싫었던 게 학교가 싫어서 가기 싫었던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싫어서 가기 싫었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봐서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작은 삼촌도 맞는 대답으로 해줘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인정하고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날 미친놈이라고 보지 않을까? 도라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손가락질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다른 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 저 사람이 우리한테 새로운 걸 보여주려는 사람이다 하고 기대하고 그게 또 이렇게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신나서 사고칩니다. 그게 다른 세상을 가게 해주는 정말 차표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하던 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제가 어디 이사를 갔더니 이사 가면 되게 썰렁한데 빈 집에 이렇게 가는데 뭐가 이렇게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저희는 이 집에서 7년 살고 나갑니다.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갔어요. 이사 가는 사람이 7년 살고 갑니다. 우리 집 큰애가 6살이 됐고 작은애가 5살이 됐는데 여기서 잘 살다가 갑니다. 우리가 이 집에 살 적에 맛있게 시켜 먹었던 족발집하고 중국집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탁소는 언제입니다. 이거 하나 썼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르게. 그런 것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는 요소가 되더라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메모한 것 좀 볼게요. 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노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노름. 좋아합니다. 재밌습니다. 정말 큰 돈 있으면 그냥 가서 1억씩 팍팍 지르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 근데 고스톱을 치면 제가 100% 잃습니다. 포카나 7, 80% 확률이 있는데 훌라는 그때마다 땄다 잃었다 기복이 심하고 이회수 씨 집에서 고스톱을 치자고 제가 올라가면 그 부부가 얼마나 고스톱을 열심히 잘 치는지 우리 집에서 택시 7만 원 주고 타고 올라가면 백발백중 잃고 와. 점백을 쳐서 8만 원 잃고 10만 원 잃으면 정말 돌고 싶어. 고스톱 과외받고 싶어. 근데 문제는 제가 우리의 위대한 예술가 백남준 선생님이 전시하는데 구경을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표가 하나 딱 붙어 있어.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도박에서 100% 이기는 길이 있다. 룰을 자기가 만들어라 이렇게 써 있어. 룰을 내가 만드니까 이기더라.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고스톱을 치면 제가 100% 땁니다. 고스톱을 치다가 광 파는 사람한테 몇 장 팔았냐고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슨 광 팔았냐고 물어봅니다. 기억 못합니다. 광값 안 줍니다. 이게 내 룰이야.
또 광값을 달라고 하는데 2번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습관적으로 광값 2회 정지입니다. 또 2장이 나면 꼭 치고받고 하는데 치고받지 못하면 제가 피 한 장 뺐습니다. 무슨 룰이 이렇게 까다롭고 더럽냐 이거야. 야,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 룰이 있고 전라도 가면 전라도 룰이 있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 룰이 이거야. 그럼 룰을 좀 다 설명해 달래. 우리 집 룰은 그때 상황이 생길 때마다 설명해 주는 게 룰이야. 그리고 고스톱을 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돈이 오가냐? 다른 사람이 날 때는 무조건 다 연습이야. 내가 먹을 때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기더란 말이야. 저는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남들보다 잘하는 룰이 있을 거라. 그게 바로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하우를 잘 가꾸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김장김치 재료를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머니들한테 주고 떡볶이 만들려고 아저씨들한테 이렇게 주면 어떤 아주머니는 김장김치를 똑같이 줬는데 굉장히 맛있게 만들어. 그죠? 어떤 아저씨는 떡볶이를 맛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만드는 사람들은 잘 만드는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룰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끝나면 이제 이게 아마추어예요. 김치 잘 담근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고 떡볶이 잘 만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으면 그냥 만족해서 헬렐레 하고 사는 건 아마추어예요. 야, 내가 김치 잘 담근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으니까 혹시 내가 음식 만드는 거에 재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른 거에도 도전해보고 돈가스도 만들어보고 스파게티도 만들어보고 다른 것도 계속 만들어보면 그게 바로 프로의 정신이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게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걸어서 4,300m까지 올라가 보고 차 타고 5,700m까지 올라가 봤는데 정문산악인이라는 거 하는 친구들이 10박 11일이다 뭐 5박 16일이다 이렇게 올라가면 첫날은 제가 늘 앞장서서 가요. 걸음이 왜 이렇게 느려? 근데 내가 언젠가 한번 야 니네는 왜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산에 다니는 애들한테. 그랬더니 형님 산이라는 게 원래 평지가 아니고 경사가 져서 빨리 갈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빨리 갈 수가 없잖아. 근데 아마추어들끼리 산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서 밥 먹자, 야 빨리 가서 막걸리 한잔 해야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제일 열받는 게 지들끼리 먼저 올라가서 쉬고 있다가 헐떡거리고 올라가니까 유성이 갔다 출발하는 자식들, 옌병할 자식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 천천히 가니까 다리 아플 일이 없어. 아마추어는 어디서 쉬냐? 다리 아픈 데서 쉽니다. 프로는 어디서 쉽니까? 경치 좋은 데서 쉬어. 그러니까 가을 가보면 겨울 가보고 싶고 봄 가보고 싶고 여름 가보고 싶단 말이야 계속. 근데 아마추어들끼리 가서 빨리 와 빨리 가자 일로 가면 지름길이야 빨리 하니까 월요일 날 다리 아파갖고 알배겨가지고 다시는 산에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게 바로 아마추어들이야. 아마추어 프로의 차이는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으면 그 계통에 그거 하나만 머무르지 말고 다른 것도 끊임없이 개발해보는 거, 이게 바로 프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운 책 중에 제목 중에 제일 제목이 근사했던 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야. 부모님께 공경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뭐 교통 질서를 지키고 다 배웠어. 유치원에서 다 가르쳐. 근데 왜 이 모양이 꼴이 됐냐? 실천 안 해서 그렇다는 거야. 실천. 뭔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으면 정말 작심삼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실천하면 안 하던 거 해보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되고 그게 그쪽에 프로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 우리 후배 중에 이원숭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원숭이처럼 생겨서 어영부영 흐지부지 방송 안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도전지구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에 이태리에 찍으러 갔다가 저도 로마에 가서 한 3개월 살면서 그 나폴리에 유명한 피자집에 갑니다. 한국 사람들 가면 거기 100% 다 갑니다. 다 먹어보고 맛있다. 야 죽인다. 대박 나겠다. 한국에 있으면 이거 체인점 하나 하면 죽이겠는데 이런 얘기 다 하고 오는데 한국에 오면 닭 말짱 꽝이야.
근데 그 친구는 2주일 동안 찍고 나서 야, 이거 내가 피자 배워가지고 한국에 가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촬영팀들 다 보내고 3개월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게 3개월 만에 배워지는 건 아니야. 방송 별 볼 일 없어가지고 그 친구는 어디에 있었냐? 대학로에 나가가지고 조그만 공연장에 지하를 얻어서 오정회라는 친구랑 둘이 공연하고 있었어요. 연극 공연. 근데 그 피자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3개월 되니까 한국에서 스튜디오 녹화한다고 오라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여기서 막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한번 바꾸자. 다르게 생각해보자. 내가 배울 게 아니라 이 가르치는 놈을 우리 집 주방장으로 쓰면 어떨까? 그래갖고 내가 좋은 조건으로 한국에 데리고 가서 하면 가게를 얻어놓으면 좋은 조건을 해줄 테니까 올 거냐 그랬더니 어느 나라 사람이고 돈 많이 준다면 안 오겠어. 그래서 와가지고 대학로에다 피자집을 차렸는데 하루에 매상이 1,000만 원씩 올랐어요. 그 빌딩이 IMF 때 무리하게 대출 많이 받아서 지은 빌딩이었는데 그 빌딩이 넘어가게 될 때 이 친구가 1년 8개월 만에 그 빌딩을 사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게 바로 생각을 다르게 하고 그거를 곧바로 실천했던 실천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흐지부지 관두지 말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잘하는 거,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계속 밀고 나가면 그 동네에서 자기가 1등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무슨 생각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일주일 전 거? 한 달 전 거? 기억 안 나죠? 사실 한 달 전 거. 오늘 거에 생각나겠지. 속 수려했을 수도 있고 그만 마셔야지 할 수도 있고 여기가 어디야 이럴 수도 있고 매일 하는 생각이 생각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매일 똑같은 생각. 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기지개를 켜면서 달라져야지 하면서 한번 기지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심으로 하신 분만 약발이 한 일주일 정도 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신 분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라져야지라고 매일 아침 시작하는 그것이 달라지는 거, 다르게 생각하는 거에 첫걸음이 된다 생각하면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밤 9시까지 받습니다. 청도 공연장은 예약해야지만 됩니다. 네. 네.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거저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에 가장 좋은 게 다르게 보는 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시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시단에 나오는 시를 열심히 읽어보는 게 굉장히 아이디어에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시들. 똑같은 달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야, 저기 손잡이가 달려있으면 멋진 부채가 될 텐데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사람들아 왜 그렇게 바삐 서두르냐, 달은 윙크 한번 하는데 한 달이 걸리더라. 그 다음부터 초생달 딱 보면 윙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게 바로 시인들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도 많이 보여. 그래서 아침 시단에 읽어보는 거 첫 단계, 두 번째 마음에 드는 거 줄 그어 놓는 거, 조금 있다가 그 옮겨 적는 거, 그리고 옮겨 적고 써먹는 거, 이런 게 점점 다르게 보러 가는 초보 단계에서 발전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왜 헤어졌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네. 거기 자꾸만 그렇게 신경 쓰여요. 네? 내리세요. 네. 그리고 어디 올리지 마세요. 네. 또, 네? 어디 9시까지 합시다. 질문해 주세요. 없어요? 그럼 제가 내게 완벽하다는 건방진 생각을 하고 내려가는데 없습니까? 청도하고 서울하고 차이점은 어떠시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청도하고 서울하고 차이점이요? 저는 서울이 아니면 활동을 할 수 없는 연예계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좋아서 살았던 것보다 서울이 필요해서 살았던 데예요. 근데 방송을 안 한다고 마음먹었으니까 이제 서울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농촌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 뭐가 다르냐? 똑같은 게 청도에 가면 아줌마들 헤어스타일이 빠글빠글한 게 다 똑같고 서울 가면 좀 헤어스타일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가끔씩 가야 됩니다. 매연 먹고 자란 폐라서 너무 공기 좋은데 오래 있으면 이 폐에 지장이 있어서 가끔씩 서울 올라가서 매연도 좀 먹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청도 공연장은 군에서 지어주셨습니다. 12억 들여서 공연장 지어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개인적으로는 5천만 원도 큰 돈입니다. 그러나 제가 10몇 년 전에 서울에서 뮤지컬 제작할 적에 35억 들여서 뮤지컬 제작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제작했는지도 모르고 우리 집에 포스터 수십 장 있는 거, 대본 쌓여 있는 거 이것뿐이 흔적이 없이 없어졌는데 청도는 그래도 12억 들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니까 무형재산으로서는 꽤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공연장을 많이 도와주셔서 청도군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이제 일반 회사랑 틀려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느리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이제 또 제가 지쳐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니까 또 넘어가시더라고요. 좀 급하게 뭐 일이 되면 바로바로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좀 사실 좀 답답해요.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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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보다 빨리 가는 건 아니고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네네. 같은 얘기라고요. 제 얘기는 굉장히 얄팍한 논리로 얘기하기 때문에 맞을 듯 하지만 돌아서면 틀리는 얘기도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을 때만 그럴듯한 얘기 많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왜 살면서 나이 드신 분들 TV에 나와가지고 부부들이 이렇게 나오면 꼭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왜 살아온 인생이 다 다르다 그러면서 여보 이 세상 올 때는 한날 한시에 안 왔지만 저 세상 갈 때는 한날 한시에 갑시다. 그럼 또 방청소에서 오 박수치고 이런 놈의 틀에 박힌 거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저 세상 갈 때는 한날 한시에 갑시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부가 한날 한시에 저 세상 가는 건 사고뿐이 없어요. 그게 무슨 그렇게 박수 받을 일인가? 그게 1600년 전에 유비, 관우, 장비가 술 처먹고 했던 얘기예요. 술 처먹고 제 생정신에 했던 게 아니고 그놈들도 못 지켰어요. 네.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변화랄까, 지역사회의 발전이 어떻게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발전을 했냐. 오늘 오면서 얘기 들었더니 공연장 근처 땅값이 2배로 올랐답니다. 제가 처음에 다 들어가서 물어봤을 적에 10만 원 안 했는데 지금 30만 원 안 주면 안 판다고. 그것만 해도 달라졌고 거기는 청도에서도 굉장히 좀 오집니다. 청도 분들도 고등학생들한테 거기 수월리 아냐 성공리 아냐 그러면 잘 모르는 데인데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거기 인구가 한 5만 명이 채 못 되거든요. 근데 공연장 하고 나서 어쨌든 2달 동안에 2만 명 이상이 그 마을을 다녀갔어요. 많은 분들이 다녀가서 또 제가 비나리 매상도 많이 올렸다고 그러고 감 매상도 많이 올렸다고 제가 방송 나가면 많이 떠듭니다. 일부러도 청도 군민이라고 아주 이름표 붙이고 나가요. 방송 나갈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아니었나. 그리고 청도를 중국 청도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청송하고 헷갈려갖고 청송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심한 경우 도자가 들어가니까 어디서 배 타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 인식은 조금씩 고쳐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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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를 몰고 오죠. 그 청도의 그 소싸움에 출연했던 그 소들을 저희가 외양간에다가 해가지고 그 맛있는 사료를 좀 다 미원 안 치고 그래서 또 공연장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 주인들이 음악 연주회 적에 앞으로 이렇게 소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줍니다. 네네. 네. 네. 같이 생활하는 젊은 개그맨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공연할 기회가 적고 이런 분들을 같이 후배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듣기로는 거의 무료로 같이 네. 해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옮겨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렇게 이렇게 그런 후배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런 코미디계에 미치는 영향이 네,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개그맨 중에 제일 선배입니다. 그죠? 그건 아시죠? 그러면 개그맨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 제가 옛날에 어디 면접 시험을 보러 가면 제가 말을 좀 버벅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 달변으로 못하고. 그러면 배우 시험을 보러 가면, 탤런트 시험을 보러 가면 전 떨어져요. 뭐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기껏 물어보니 야, 키가 몇이냐? 뭐 키만 물어봐. 근데 10명씩 들어가서 이쁜 여자애 들어가면 걔네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요. 술은 마시냐, 얼마나 마시냐, 막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내가 만약에 사람을 뽑는다면 저렇게 뽑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개그맨 시험 볼 때 보통 1,500명이 나오는데, 시험 보러 오는데 보통 6, 7명 합격합니다. 떨어지는 아이들은 못 웃겨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해에 시험 운이 없어서 떨어지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13년 전에 개그맨 시험 3번 이상 떨어진 애들만 선착순으로 100명 와라. 내가 무료로 2년 동안 교육시켜줄게. 그래서 무료로 교육을 시켰고 중간에 관둔 애들이 한 80명 되고 20명이 남아서 19명이 방송국 공채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고 한 명은 연극합니다. 미치는 영향, 신봉선이가 우리 공연장 출신이에요. 신봉선이, 안호봉이, 불편한 진실을 하고 있는 황현이, 박희순이, 또 요즘에 뜨고 있는 김민경이라고 뚱뚱한 애 있어요. 개그맨 콘서트. 또 맞박에 나왔던 대박에 했던 김대범이, 희한한 애 했던 애들이 우리 극단 출신들입니다. 그 영향력은 굉장히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개그맨들을 데리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돈을 안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예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돈을 받으면 돈 내고 하겠다는 사람들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 없는 애들은 저한테 못 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받아야지 있는 애 없는 애 한꺼번에 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안 받고 있습니다. 쎄 빠집니다. 사료값 무진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낮 사람들만 만나면 협찬금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쌀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진장 먹어도 됩니다. 군수님이 한번 삼겹살 비싼 집에 가서 실컷 먹어그래갖고 152만 원 나오니까 차라리 돼지를 한 마리 잡는 게 낫겠다. 한 번 사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됐습니까? 혹시 주위에 개그맨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있으면 청도로 보내십시오. 네. 마지막 질문. 네. 네네. 불만이에요, 불만. 왜 저건 이렇게 안 됐을까? 그러니까 내가 고쳐봐야지 하는 불만. 네, 불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제도가 이따위로 생겨먹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불만이 저희 아이디어의 원천이 됩니다. 언젠가 누가 그런 질문을 해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랬던 것 같아요. 불만이. 자,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각하는 우리 프로 전유성 선생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